화공환경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유화학공업 제9주차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왜 여러 가지 그 크래킹 방법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스 브레이킹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죠. 근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가능한 한 답안지를 쓰거나 그럴 적에도 비스 브레이킹을 한글 쓰지 마세요. 가능한 한 영어로 써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인 자체가 사실 우리 학문이 아니잖아요. 영어권에서 온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시거나 그럴 적에도 가능한 한 영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비스 브레이킹법. 이 비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라틴어로다가 그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그래서 비스코시티. 이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액체를 말하는 거죠. 비스코시티. 여러분들 물을 한 숟가락 뜰 적에는 별로 힘이 안 들죠. 그렇지만 꿀 한 숟가락 뜰 적에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비스코시티. 이걸 갖다가 이제 깨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커다란 사슬, 아니 길은 사슬을 짧은 사슬로다가 깨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코시티, 힘이 있는 것, 즉 길은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갖다가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슬을 더 작게 탄소수가 적은 걸로 만드는 거죠. 보통 사용하는 것들은 탄소수 20개 이상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긴 사슬의 잔유나 중질교를 여유분해 시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탄소수가 16가지 되어 있는 경유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 이제 나머지가 있죠. 벙커 A, 벙커 B, 벙커 C 그 이외의 잔유 이것을 여분해시켜서 짧은 사슬의 분자를 만들어서 제품의 점도와 유동점을 낮춘다 하는 얘기는 짧은 사슬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만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낮춘 목적으로 실시하는 열분해다 그런 얘기죠. 약 450도씨에서 짧은 시간에 조업하는 거죠. 보통 500도, 520도, 540도까지 또 체류 시간도 보통 30분, 1시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 450도에서 짧은 체류 시간에 조업하는 비스 브레이킹법이죠. 코킹법보다는 상당히 온화한 조건이죠. 450도에서 540도까지 가는 코킹법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자, 비스 브레이킹법에서 요 비스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면은 비스를 또 BIS로다가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도 면접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은 요 비스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또 아니면 여러분들 유기화학 시간에 최초에 여러분들 배울 적에 이런 말 배웠을 거예요. 1, 2, 3할 적에 모노 이건 1이라는 얘기죠. 원래 그래요. 모든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적에 맨 처음에 발음하는 것이 미음 발음이에요. 엄마, 또 외국도 맘마라 그러죠. 그죠? 모노 1이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D라고 하는 거죠. D. 두 개라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스어인데, D. 여기에, D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많죠. 디스크. 양쪽 면이 똑같죠. 디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라틴어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스. 그죠? 비스. 여러분들 말해 비스페놀 이런 말 비스페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두 개라는 얘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스켓이라는 말 들어봤죠? 비스켓 그렇죠? 비스켓 이 말입니다. 비스켓 이거 비스켓은 무슨 뜻이냐? 비스켓 두 번 구웠다는 얘기예요. 두 번 구웠다.
비스란 말은 둘이란 뜻이니까 두 번 구운 것을 비스켓이라고 합니다. 두 번 구운 거. 요거는 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요것은 두 번 구운 거예요. 기억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랑 대면 시간에 수업을 하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서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이 뒤에 숨어 있는 일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이거, 틀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 3이라는 거죠. 옛날서부터 여러분들 동물벽화에 보죠. 나무 그릇이 어떻게 그래요? 줄기,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 그리고 있죠. 하나, 둘, 셋. 이거 틀입니다. 지금도 영어로다가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이. 이것도. 그 다음에 뭐 또, 뭐 하나 더 해보면은 테트라. 조금 테트라. 이거는 이제 사라는 뜻이죠. 보면은 네 개라는 얘기가 네 개의 구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구석.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테라스가 딱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테라스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교황이 나와가지고 테라스에서 군중들 막 모여 있으면은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군데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건물 밑에서 보면은 건물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귀퉁이가 있습니다. 네 귀퉁이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테라스라고 하죠. 테라스. 그러나 이 위에 이렇게 있어봐요.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지붕이 있잖아요. 테라스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떠냐? 이렇게 되면은 네 개 구석에 네 개가 아니죠. 포 코너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지붕까지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위에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네 개의 코너가 아니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발코니라고 그러죠. 발코니. 왜? 네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발코니라고 그러죠. 뭐 또 나머지 다음에 하더라도 무슨 뭐 다음에 펜타. 뭐 스피디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펜타. 뭐 국방성 같은 미 국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곤이라고 하죠. 각이 5개 있는 것. 뭐 이렇게 해야죠. 뭐 이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그래서 비스라는 말은 위스니까 위스 힘이라는 뜻이니까 힘을 없앤다, 브레이킹한다. 그런 다음 뜻으로 알아두세요. 힘을 없앤다, 브레이킹한다. 탄소수를 짧은 쪽으로 탄소수를 짧게 만든다. 그런 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게 나온 것들은 한번 봅시다. 나온 것들 보면은 원료는 중진류, 즉 상압 정류에서 나온 잔유를 가지고 갑니다. 탄소수 20개 이상이죠. 주요 생성물은 경유가 나와요. 접촉 분해로 분해 가스연료를 제조. 접촉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촉매를 사용하는데 촉매에 대해서는 또 뒤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솔린하고 가스도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유는 접촉 분해할 적에 원료로 사용합니다. 촉매가 아니고 원료로 사용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탄소수가 왜입니다. 탄소수 요거지. 요거 없네. 탄소수가 기른 것들이 쭉 있으면은 이걸로 하자. 자, 이 탄소수가 한 20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딱 브레이킹 하다 보면은 20개에서 절반인 딱 뭐 한 10개 정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끊어지는 녀석, 여기서 끊어지는 녀석, 여기서 끊어지는 녀석, 여기서 끊어지는 녀석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한 개에서 끊어지는 녀석, 두 번째 탄소에서 끊어지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탄소에서 끊어지는 녀석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한 파라핀 성분까지 있으니까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는 이러한 그 탄화수소를 가진 원료를 분해하다 보면은 한 개짜리도 나오고 두 개짜리도 나오고 세 개짜리도 나오고 네 개짜리도 나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탄소수가 한 개에서 네 개까지는 보통 우리가 가스가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진 녀석 5개, 6개, 7개, 8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휘발유의 원료가 되죠. 가솔린을 만들 수 있고, 이거보다 탄소수가 더 길다. 뭐 10개, 12개 뭐 이렇게 나오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경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는 나오는 양은 훨씬 더 작지만 비스 브레이킹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시 한번 가스가 나오고 또 경유도 나오고 요 가솔린도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부가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스 브레이킹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비스 브레이킹의 공정도가 있습니다. 공정도 보면 원료 뭡니까? 주로 상압중리에서 나온 원료를 가열해 가지고서 냉각탑에서 지난 다음에 분별 증류탑을 지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도 나오죠, 휘발유도 나오죠, 그 다음에 경유가 나오고 또 분해 잔유가 나옵니다. 요 또한 분해 잔유는 또 다시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것들로다가 아스팔트비라든가 또는 중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비스 브레이킹법. 자, 다음 문제 수증기 열분해법입니다. 스팀. 수증기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열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직가라 그러죠. 직접 가열하면은 우리말로다가 타게 됩니다. 즉 열분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수증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크래킹하는 법을 갖다가 수증기 열분해법이라고 하죠. 보통 촉매 없이 675도씨에서 800도씨에 고온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전기기관차 있죠. 수증기를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고온 고압의 그 힘으로다가 기차를 가게 하죠. 보통 요 수증기의 온도가 약 800도 정도 됩니다. 800도 정도 돼요. 그러면 부피는 얼마 되냐? 부피는 한 700배 정도 부피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다가 우리가 예전에는 전기기관차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촉매 없이 고온과 또 수증기의 압력을 낮춰서 고온과 저압에서 수증기 분해로다가 행하는 열분해법입니다. 수증기는 탄화수소의 분해를 적게 해야 더 많은 올레핀을 생성하기 위해서 가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생성되는 것은 올레핀이에요. 올레핀, 즉 올레핀 결합을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올레핀을 우리가 주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증기 열분해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석유 화학공업의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올레핀을 대부분 탄화수소의 수증기 분해로 제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탄소수 2개짜리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 탄소수 3개짜리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올레핀을 대부분 탄화수소의 수증기 분해로 제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증기 열분해법의 특징은 주로 올레핀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중결합,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거. 왜? 아까 얘기했던 코킹법이라든가 비스 브레이킹법은 우리가 뭐로 주로 생산했습니까? 연료로 주로 생산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증기 열분해법의 주요 목적은 연료가 아니죠. 연료가 아니고 뭡니까? 화학공업의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같은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것들은 작년인가요? 작년에 현대정의에 시험을 보러 갔던 학생들 문제에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가 나타나냐면은 크래킹 해가지고서 나오는 물질이 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유화학공업의 회사에 취업을 지원한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 크래킹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또 면접 볼 적에 질문도 하고요. 질문할 적에 망설임 없이 즉각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취업은 저는 항상 면접이 9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료는, 전형적인 공급 원료는 천연가스, 어디요? 탄소수 1개에서부터 부탄까지, 탄소 4개까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프타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올레핀 주주 액체연료, 나프타, 게질라페네이트, 이거, 또 상압경유, 진공경유, 이것은 감압경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경유는, 완전히 진공은 아니죠. 감압경유 등을 위해서 원료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 수증기 외분에는 올레핀 또는 다이올레핀 이외에, BTX가 풍부한 외분의 가솔린을 생산합니다. BTX가 풍부하다라고 해서 벤젠, 툴루엔, 그 다음에 자일렌,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솔린을 생성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 BTX가 아주 풍부한 가솔린을 생성을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다시 크래킹 해가지고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가솔린을 생산하느냐, 아니면 요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과제로 내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장의 그 요구에 따라서 회사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솔벤트를 팔아버려. 솔벤트 100, 솔벤트 107, 뭐 솔벤트 120, 뭐 솔벤트 300 해가지고서 이름을 붙여서 팔아요. 그래 놓고서 그 솔벤트 A는 여기에는 벤젠유, 방향적인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또 지방적 탄소수가 뭐 6개에서부터 10개짜리가 20%, 그 다음에 탄소수 12개에서부터 15개짜리가 뭐 10%, 이렇게 그야말로 짬뽕이죠. 이런 것들을, 가정 거치지 않고 그냥 섞어서 솔벤트, 회사마다 솔벤트 A, 솔벤트 48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종유회사마다 솔벤트를 공급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엄청나게 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다시 크래킹을 하겠죠. 다시 증류해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 것도 왜 하느냐면은 한번 보세요. 자, 부가가치 그래죠.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1배럴이라죠. 1배럴에 보통 얼마나 드느냐면은 1배럴 얼마니까 한 100, 이게 158.9리터예요. 그러면은 158.9리터라고 하면은 이것을 생산하는데 보통 중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드느냐? 1배럴에 보통 얼마나 3.3불 내지 4불이에요. 3불 내지 4불이면 1배럴을 생산합니다. 3불, 4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평균 잡아도 3.5불 잡아도 우리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4,000원. 배럴. 그럼 리터당 얼마입니까? 리터당. 원유 쪽에. 리터당, 대보면은 158로 나누면은 리터당 보통 이게 한 얼마, 우리 돈으로 한 200원 내지, 그죠? 원유가 200원 내지 300원 정도 되겠네요. 생산하는데. 1배럴에 3,4달러 드리니까. 이를테면은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쉘오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얼마나 35불 정도 듭니다. 35불. 와, 쉘오일 같은 경우는 35불 정도 되니까 얼마나 35불.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들죠. 그러므로 배럴당 35불, 여기 3불, 4불, 아니면 여기는 이제 35불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러므로 요거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는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짜리 1리터당 200원, 300원을 갖다가 우리가 휘발유로 만들면은 한 500원, 400원 이렇게 되죠. 휘발유를 만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1200원, 1300원 하는 것은 다 세금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400원, 500원 됩니다. 그럼 리터당 배럴 200원짜리, 300원짜리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때는 경유가 비싸가지고 모든 정유회사에서 경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 경유가 휘발유 값보다도 비싼 적이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경유를 올 수입을 해가지고 경유값이 폭등한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자꾸 크래킹을 통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크래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공업으로다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이죠. 리터당 200원짜리 300원 요거죠.
배럴당 3, 4불이니까 뭐 200원, 300원도 안 됩니다. 보통 200원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유로 치면은 200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부가가치가 만드는 것,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이죠. 보통 1970년대경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에서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서 중화학공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대대적으로다가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다가 육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산업에 좀 비해서 많이 좀 취약한 쪽으로다가 많이 갔죠. 그리고 실제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봉급이죠. 샐러리 연봉으로 치면은 전 세계적으로다가 석유화학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가장 셉니다. 가장 낮은 것은 이제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장 연봉이 낮은 것은 뭐 유치원 교사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 연봉이 낮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석유화학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보통 가장 봉급이 낮은 업종에 비해서 약 14배 정도 평균적으로 14배 정도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죠. 자꾸만 부가가치가 높은 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많은 쪽을 만들어내는 쪽이 더 이제 연봉도 더 많겠죠. 다음은 이제 에탄의 수증기 열분의 공정도를 한번 봅시다. 에탄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뭐 수증기에 의해서 열분을 하죠. 그래서 보통 공정이 좀 해서 메탄 나오고 그다음에 에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탄 외에 이거는 탈에탄 외에 다른 뭐 하이드로카본 등이 나오죠. 그래서 에탄의 수증기 열분의 공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도예요. 그래서 에탄이니까 당연히 이제 수증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래킹 한 거니까 수증기를 빼내는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 미탄을 또 제거시키고 삼중결합을 갖다 수소화시켜서 다시 이제 에틸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올레핀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에탄의 수증기 열분해로부터 만들 수 있는 생성물 한번 봅시다. 메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3%.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적이 주로 에틸렌, 올레핀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80% 정도 우리가 에틸렌을 수율로 얻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플로필렌 2.4%. 그다음에 이제 부타디엔, 그다음에 믹시드 부타디엔, 그다음에 탄소수 5개 이상 되는 것도 2.6%. 자, 이런 것들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크래킹, 모아서 다시 한번 크래킹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솔벤트 A, 솔벤트 B, 솔벤트 C, 뭐 회사마다 틀리죠. 솔벤트 뭐 100-C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뭉뚱그려가지고 솔벤트를 판매하실 것인가? 그거는 뭘로 결정을 합니까? 그 당시 시장 상황에 값을 보고서 대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 열분에 의해 로의 그 출구 온도는 에탄을 분해하는 경우는 약 800도씨, 그 다음에 나프타와 경유 열분에는 보통 700도씨로 떨어지죠. 그래서 수증기 열분의 반응은 방향족과 고급 탄화수소 화합물은 생겨난 올레핀의 2차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노에서의 치료 시간이 짧을수록 올레핀의 수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노에서의 치료 시간이 만약에 길다면은 이중결합이 깨져요. 이중결합이 깨지면 뭐합니까? 긴 사슬에 탄소수가 생기는 탄화수 화합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 시간을 짧게 둬요. 너무 짧게 두면 안 되고 그 로를 갖다가 이제 운전해봐야죠. 운전해가지고 최적 조건을 찾습니다. 최적 조건. 또 한 번 로 할 때마다 최적 조건을 또 찾아서 하는데 원유가 들어올 때마다 이 최적 조건이 조금씩 틀려지게 되죠. 새로운 원유가 들어올 때마다. 자, 그 다음에 에탄하고 경질 탄화수소가 원료로 사용될 경우는 짧은 시간은 올레핀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벤젠, 툴루엔, 자일람과 같은 액체 유분의 그 수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형적인 치료 시간은 0.5 내지 1.2초가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최적 온도를 찾아야 됩니다. 원료가 들어올 때마다. 그 다음에 수증기 분해법은 에틸렌의 그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액체 원료는 최근에서 개발된 보통 미리세컨드라고 하는 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플랜트, 이렇게 정유 과정에 있는 이 증류탑을 건설시켜주는 플랜트를 해외에다가 수출해서 해외에다가 우리가 건설해주고 있죠. 예. 보통 최근에 개발된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추계 온도는 더 온도가 높죠. 그런데 체류 시간도 짧게 됩니다. 체류 시간도 짧게 되고 이것이 보통 더 경제적인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증기와 탄화수소의 비율을 높게 하면 올레핀이 산성이 많아지게 되죠. 보통 올레핀 특히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에틸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틸렌의 그 국가의 에틸렌의 수요량을 가지고 그 나라의 석유 화학 공업의 척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올레핀 중에서도 에틸렌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 나라의 화학 공업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죠. 수증기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의 분압을 감소시켜서 코크의 속출을 감소시키죠. 코크 속출. 그냥 코크스를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코크스의 속출을 갖다 감소시키고 더욱더 많은 올레핀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에탄에서 탄화수소와 수증기의 비율은 보통 0.2대 1, 보통 5배 정도 됩니다. 수증기의 비율이 카운터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액체 연료가 나프테인 경우는 보통 이제 1.2 정도로다가 수증기를 가해서 우리가 수증기 크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분해 반응의 메커니즘을 봅시다. 자유라디칼 연소 반응. 여러분들 유기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자유라디칼. 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 결합 또는 탄소와 수소 결합이 절단되어 두 개의 라디칼이 생성됩니다. 물론 라디칼은 순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유라디칼이 생성되는데 탄소와 탄소의 절단이 어떤 것이 쉽게 되느냐? 4차의 경우가 가장 절단이 쉬워요.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에 2차, 1차 순으로다가 1차 탄소의 순으로다가 절단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서 보면은 요쪽이 가장 끊어지기 쉬운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보통 탄소수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것, 이거 뭐 생물화학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바깥에 있는 탄소부터, 아니면은 생화학 시간에는 뭐 어떤 물질이 분한다. 맨 끄트머리 탄소로부터 두 번째 탄소부터 끊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탄소,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탄소 또 끊어내게 되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전자가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죠. 두 개가. 자, 그러면은 물론 탄소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거의 뭐 탄소와 탄소 원자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은 공유를 하고 있는 전자는 이런 경우에는 동일해요.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공유결합인데도 불구하고 전자는 염소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염소 쪽으로 밀려 있어요. 공유결합이지만 요거는 거의 중간에 있다. 공유된 전자가. 이건
마찬가지 공유가 되어 있어요.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염소 쪽으로 밀려 있어요. 왜? 염소가 전자를 좋아하는 힘이 훨씬 세니까 전자 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런 것이 분해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딱 끊어진다. 그러면은 불공평하게도 요놈은 전자를 하나 가지고 도망가요. 제 거 아닌데 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자를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CL이 전자를 지 것이 아닌데도 가지고 가요. 이걸 갖다가 CL 마이너스가 되죠. 왜? 자기보다도 전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끊어지게 되면은 내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요놈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탄소가 어떻게 돼서 플러스를 띄게 되죠. 왜? 내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캐타이언이라고 하죠. 양성을 떼고 있는 탄소 원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경우 전자를 지가 뺏어오는 경우죠. 이거는 어나이언이라고 하죠. 근데 프리레디칼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네 건 네가 가져가고 내 건 내가 가져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죠. 네 거 가져가고 내 건 내가 가져가. 그렇지만은 이 녀석이나 뭡니까? 전자가 필요한 상태죠.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프리레디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레디칼이 형성돼 가지고 이쪽에 안 하고 이놈하고 두 개의 자유 라디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여기 전자가 공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기가 가장 쉽죠. 그 다음에 이제 3차 쪽으로다가 여기가 다음에 끊어지고. 왜? 요거는 입체적 장애 때문에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골고루 전자가 분해되어 있으니까 끊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4차인 경우가 가장 자유 라디칼이 생성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끊어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 라디칼 개시 반응 해가지고서 자유 라디칼 개시 반응에서 이렇게 이거는 플러스도 아니고 이거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 전자가 있다. 여기 전자가 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이걸 자유 라디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 라디칼은 계속 분해가 일어나서 올레핀하고 새로운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때의 분해는 베타 절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베타 절단 계속 진행해서 올레핀을 생성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카르보늄 탄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과 3번 탄소에 CC 결합이 절단되는 분해. 이렇게 보면 됩니까? 뭘로 하느냐? 2번 탄소가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면 돼. 2번과 3번이라는 건데, 베타라는 얘기는, 베타라고 하는 얘기는 2번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번 탄소. 알파가 아닌 베타입니다. 2번이 떨어져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베타 분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번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카르보늄 탄소에 시작해서 두 번째 탄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새로운 라디칼 또는 알킬기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라디칼이 계속적인 베타 절단은 라디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에틸을 만들 수 있죠. 라디칼 생겼다. 라디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에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라디칼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라디칼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라디칼은 계속 소모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라디칼은 탄화수에 결합해서 에너지가 작은 수소를 끌어당겨서 탄화수를 먼저를 형성하고 새로운 또 유리기를 생성하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 사이에 절단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3, 2, 1 순서로다가 탄소에 붙은 수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결합에서 탄소의 결합이 절단되기가 더 쉬운 상태이죠. 탄소수소보다는 보통 이런 거 수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보통 염소화 반응을 시키기도 하죠.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절단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생겨난 그 자유라디칼은 벨타 절단 규칙에 따라서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 뭡니까? 자유라디칼 전자죠. 탄소 양쪽에서 분열될 수 있어서 첫 번째 알케인이 생성, 1알케인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알케인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라디칼끼리 서로 결합을 하면 포화탄화수, 즉 탄소수가 하나인 포화탄화수가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중지되지만은 반응 시에 라디칼 농도에 만약에 적게 되면은 이런 반응은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 원리치적으로는 라디칼끼리 반응해 가지고서 포화탄화수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그렇죠. 근데 라디칼 농도가 적어서 이런 반응은 아주 적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케인 탄소 12개 반응의 메커니즘 열분해합니다. 파이로시스 하면은 열분해 반응으로는 CC절단과 CH절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선 CC절단이 일어나가지고 탄소 절단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탄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서대로 절단이 일어나게 돼서 탄소 절단이 이거보다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꼭 대부분 중간 위치에 일어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 이렇게 탄소 절단이 일어나게 되죠. 왜? 중간에서 가장 쉽게 절단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똑같아요. 만약에 이쪽에서 끊어진다고 합시다. 베타 절단이 아니고 여기서 끊어진다 합시다. 그러면은 전자의 분포가 틀려요. 여기는 전자가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전자가 오밀조밀하죠. 여기도 전자가 오밀조밀하죠. 여기서 끊어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쪽이 전자가 더 많이 분포해요. 요거보다도. 여기서 끊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요쪽이 전자 분포가 요쪽보다 더 많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요 중앙에서 분리가 되면은 요쪽의 전자 분포도 이 분자에 있어서 전자 분포도하고 요쪽이 전자 분포도하고 대등한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라디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라디칼 형성이 되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절단의 용의들을 보면은 이러한 순서로다가 이런 절단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겨된 자유라디칼은 베타 절단을 계속해 가지고 결국은 올레핀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책에 나오니까 이렇게 탄소 절단 해가지고서 또 자유라디칼이 진행이 되죠. 이것은 뭐 자유라디칼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존재하고 순간적으로 즉 공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베타의 분해가 일어나가지고 에틸렌을 생성하게 됩니다. 또 다시 나서 또 에틸렌 생성하고 또 에틸렌 생성하고 이런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라디칼이 에틸렌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이 자유 라디칼을 먹어보니까 수소가 결합을 해서 메탄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여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이죠. 에틸렌 생성이 많아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에틸렌 생성을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열분에 의해서 원인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던 올레핀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탄소가 가스죠. 한 개에서부터 4개 사이에 탄화수 가스가 발생하죠. 열분해 반응은 잘 보세요. 열분해 반응은 라디칼 분해 반응이므로 이성화라든가 고리와 방향초 반응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아요. 라디칼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분해 반응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에시언 1 반응이라든가 에시언 2 반응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가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라디칼 분해 반응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옥탄가 가솔린 제조에는 별로 그다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등을 열분해하는 석유화학공업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석유화학공업, 나프타 등을 열분해하는 것.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분해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접촉분해법은 이제 또 주로 이제 촉매가 나오는데 접촉분해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